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아이패드를 언박싱을 했고 지금 엄청 많이 쓰면서 공부할 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아이패드를 쓰면서 단순히 영상 도구가 아닌 나의 가치를 올려둘 수 있는 도구로 쓴다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앞으로 만들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책 스캔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이 애플 펜슬과 함께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그냥 노트에 필기하는 것처럼 공부를 할 때 쓴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공부 도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어플과 나름 꿀팁들을 들으신다면 아이패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아이패드를 쓰면서 저는 가장 짜증났던 게, 저는 왜 이 제품을 이제 알았는지 한탄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SCI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논문을 읽어봤고 그 많은 논문들을 다 일일이 인쇄를 해서 바인더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 아이패드를 이용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패드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대학생일 당시에는 아이패드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없었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할 때에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떠한 도구든 나를 발전하는 데 쓴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이패드만큼 공부를 할 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토익에 대한 컨텐츠를 다룰 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책을 2번, 3번 이상 풀어라. 한 번 볼 때보다 2번, 3번 볼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항상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풀 때 가장 딜레마가 책에 내가 표시했던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이패드로 공부를 했을 때에는 PDF로 저장을 하고 그냥 그 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 새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PDF 파일을 복사를 해서 거기다 새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시험을 볼 전공서적과 NCS 책을 스캔을 해서 그날 공부할 것을 아이패드에 넣은 상태로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정한 양을 스캔을 하고 그 스캔한 양을 굿노트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책에 따로 표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 전에는 실제 책을 풀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책에 표시가 없이 스캔한 파일만 잘 이용한다면 책 한 권을 사고 2권, 3권, 4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 스캔하는 것부터 다루자면은, 일단 스캔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찍겠죠. 그런 사진을 모아서 PDF 파일로 만들면은 그게 스캔본이 되지만, 하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게 스캔인가 할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그런 사진 파일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기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있는 기본 메모 앱을 이용해서 스캔 파일을 만드는 건데, 스캔 인식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썼을 때 불편함이 많은데요. 문서 앱에 들어가서 문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사진을 인식하는 인식률도 떨어지고요. 인식했던 결과를 봤을 때 일반 스캔 어플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노트나 노타빌리티에 있는 어플에서 스캔을 해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도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굿노트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메모 앱에 의해서는 편할 수 있지만 인식률의 결과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리한 이후에 문서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많이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캔 결과를 봐도 퀄리티가 일반 어플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별로 좋지 않다면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죠.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스캔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데, 물론 스캔 어플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거의 다 써봤는데 가장 좋은 거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2개고요, 유료 1개입니다. 그래서 무료부터 들어가자면은 어도비 스캔인데요. 어도비 스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장점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일단 자동 촬영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바로 촬영을 해요. 촬영이 끝난 이후에도 사진을 조절할 수 있고 문서 간 순서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였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제가 말씀해드린 유료 어플에 비해서는 스캔 인식률이 좀 느렸습니다. 적은 양을 스캔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양이 좀 많다면은 시간적인 지루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도비 스캔
스캔의 경우 자동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느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식만 되면은 자동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 촬영을 매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촬영을 다 한 이후에 문서의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촬영을 한 원본 사진에서 문서의 선택 범위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방법보다 스캔의 결과가 훨씬 더 낫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은 MS 오피스인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스캔도 되는데 파워포인트, 워드, 그리고 엑셀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라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해드린 장점에 더해서 어도비 스캔처럼 쓰기는 편한데 단점이 촬영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또 촬영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촬영을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좀 많이 번거로웠던 것 같아요. 스캔을 할 때 양이 적으면 이런 작업들이 그렇게 귀찮지가 않은데 거의 뭐 10장, 20장, 30장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귀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MS 오피스는 인식이 빠르고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촬영한 파일을 워드, 이미지, PDF로 선택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MS 오피스에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유료 앱인데요. 유료 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캐너 프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플들 중에서 구독을 해서 1년치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쓰는 어플도 있지만 1년 동안 맨날 스캔할 것도 아니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캐너 프로만 해도 정말 유용하게 스캔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을 보면은 일단 인식률이 정말 빠릅니다. 자동 촬영이 가능하고요. 문서 종류, 문서 사이즈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유료 어플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공통점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말씀해드리면은 한국어 OCR 기능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인데 스캔을 빠르고 효율적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캐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식이 빠르고 그리고 인식만 된다면은 빠르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스캔된 결과의 품질도 정말 좋고요. 앞서 말한 모든 방법에 비해서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용지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문서의 순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시다면 정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캔 어플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스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색 대비, 그리고 세 번째가 일정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권이 똑같지 않다면은 매번 촬영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파 LED 스탠드를 이용할 거고 색 대비를 맞추기 위해서 검은 맨투맨 티셔츠를 이용할 겁니다. 촬영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7도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휴대폰을 촬영하게 되면은 더 가볍기 때문에 손이 덜 아프잖아요. 그러면 스캔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폰을 이용해서 책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펴줘야지 굴곡이 안 지잖아요. 그런 것만 주의하셔서 페이지만 잘 인식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에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검은 천을 밑에 깔아뒀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인식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촬영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좋았는데요. 하지만 아이패드는 결과는 분명히 좋을 수 있지만 단점이 무겁다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은 아이폰으로 하시고 결과를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물론 아이패드의 무게가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12.9인치로 한 장 한 장 스캔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스캔 영상을 찍으면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카메라가 정말 좋다고 좀 많이 느꼈는데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촬영한 결과를 봤을 때 정말 깔끔하고 확실하게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이폰으로 이용해서 촬영한 결과도 분명히 좋았지만 아이패드의 결과물이 정말 좋았다는 게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놀랍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캔한 결과를 보면은 확실하게 깔끔한 퀄리티의 스캔본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공부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시는 게 뭔가 또 무거워서 힘들다고 하시면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빠르게 촬영을 하시고 그 파일을 이용해서 PDF를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무거우면은 촬영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빠르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하시는데
필요한 도구로 아이패드나 휴대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